안녕하세요. 청년의 일터를 지키는 NK 청년일기 2부, 3부도 사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NK 청년일기는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연들을 만나보고 청년분들과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보는 토크쇼인데요. 1부에서는 MZ세대의 고충 사연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MZ세대와 꼰대 사이에 끼어있는 낀대님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네, 오늘 사연을 함께 읽고 마음속 해장을 시원하게 도와드릴 청년분들과 또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네,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기억수집가이자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타라제이입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과 소통과 사회 이슈를 함께 공부하는 인문학 강사 문명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 3년차 임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8년차 최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 전문가 박미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범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소영님께서 한번 사연 소개해 주시겠어요? 바사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알바 생활 4년, 직장 생활 8년으로 자칭 사회생활 만렙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경력이 차서 최근 팀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알바 때 직장 초반에 겪었던 상사들의 싫은 모습은 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저희 팀은 회식도 하지 않고 후배들의 복장, 퇴근 시간 등 터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후배들도 눈치 안 보고 칼퇴하고 할 말도 다 편하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신입들은 점점 자기 권리나 의견을 눈치 안 보고 그때그때 이야기하는데 부장님들은 그걸 이해 못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를 중간인 저에게 다 합니다. 신입들 교육 못 시킨다면서요. 그래서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과장님도 야근하는데 저희 팀원들만 몽땅 퇴근을 다 해버렸어요. 과장님은 저를 보고 자네 팀은 일이 별로 없어서 좋겠네? 하시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웃으면서 지나가셨지만 저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생기니 저도 팀원들이 알아서 적당히 눈치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팀원들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니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20대 친구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사회생활은 물론 업무도 터치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제 윗세대 상사분들은 주말에 뭐 했는지, 여행은 어디로 가는지, 남친 여친은 있는지, 결혼은 언제 하는지 등등 직원들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해요. 그 사이에서 조율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리더십이 없는 걸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강한 20대 신입들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상사분들 사이에서 끼어서 중간 세대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눈치 싸움인지 또는 자기 권리를 챙기는 것인지 모르겠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제가 사연을 읽었으니까 네. 저는 일단 이분처럼 이렇게 만렙 직장인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주변에서 팀장 되는 친구들도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본인이 싫어하는 걸 나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풀어주지 않았나. 억울해가 MZ세대의 반란입니다. 저는 엄청 공감해 주실 근데 줄 알았는데. 그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이제 처음에 너무 모든 거를 열어줬을 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너무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좀 네. 좀 조져야 된다. 조지는 정도는 아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이야기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분의 고민은 일단은 약간 낀대 안에서의 이 조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소영님께서는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이 밑에 있는 MZ세대에게 정확하게 어떤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또 의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업무 부분만 조금 하고 그 다른 터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인은 눈치가 있으셔서 사이에서 너무 힘든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다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소영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대 생각났거든요. 이등병 때 가장 규율이나 규칙 이런 게 많고, 그러니까 뭐 일병, 상병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규율들이 조금씩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규칙을 처음에는 좀 빡빡하게 적용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우선 이분이 상사 혹은 부하 직원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이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굳이 이런 서로 갈등이 있는 모습을 다 조율할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생활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잖아요. 당연히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런 갈등과 충돌을 모두 다 조율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갈등이니까 시간의 흐름에 좀 맡기는 것도 어쩌면 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뭐 조율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조직이다 보니까 성과가 잘 나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가 없어질 거예요. 맞습니다. 성과가 잘 나오면. 그러면 여기에서 리더십은 이제 자기 희생의 리더십 이렇게 불리겠죠. 그런데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마 여기 신입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성과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아니 이게 해결될 수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해라. 그렇죠. 알아서 하니까 너무 성과가 좋다. 그러면 여기 부장님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아, 너네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잘 되는구나 까지밖에 말씀을 못 하시겠죠. 좀 성과가 안 좋으면은 이제 모두가 가는 중간 거죠. 관리자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모두가 가는 아. 거죠. 이제 자기 희생적 리더십이 아니라 그냥 자기 희생을 하시는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압력이 심해질 거예요. 성과가 나지 않으면 여기 중간관리자 분뿐만 아니라 신입사원들한테도 압력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유지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에 맡기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정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30대 후반 뭐 이렇게 40대의 그분들이 꼰대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직장이라는 곳은 일을 하러 모인 곳이 있고 거기서는 누군가는 가르치고 싫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세대는 딱 이 세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를 한다라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분이 이제 또 윗세대 분에서 끼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꼰대 이분들이 윗세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MZ세대들을 그래도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MZ세대들에 대해서 좀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대라고 저는 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계신,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이 시대에 네, 이 시대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네, 정말 이 사회에서 오는 이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이 감정 노동이 또 더해져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네, 우리 종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딱 지금 직장생활 8년차 팀장입니다. 아, 네. 네, 낀 세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승범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팀이 사실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뭐 날마다 12시까지 일하는 건 아니지만 일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데 저는 팀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남아서 다 같이 일을 하지만 일이 없는 날은 눈치 보지 말고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의리성, 대기성 이런 야근은 절대 하지 말자. 살 사람은 왜냐하면 일이 평소에 많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일이 없는데 대기성이나 이런 것까지 걸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그런 건 다 퇴근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이 없을 때 빨리 퇴근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윗분들이 뭐 얘네들은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방향 자체가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빨리 가는 게 맞고,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뭐가 좀 걸렸냐면 적당히 눈치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네. 본인의 마음은 사실 이게 쿨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기 마음은 적당히 좀 하지,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개인주의가 강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기주의가 되면 문제거든요. 개인주의가 강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근데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는 것은 개인주의라는 단어를 나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쿨한 척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알아서 좀 하지, 이 마음이 남아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인이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진짜 이 팀원들을 풀어주는 것이 본인의 진심인지, 아니면 나는 말로는 풀어주는 그런 멋있는 상사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건지, 이거 본인이 본인 마음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짜 본인 진심이 풀어주고 싶은 거라면 일을 다 했으면 빨리 퇴근하는 거 부장님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본인이 막아줘야 돼요. 부장님 어제 야근했는데요, 저희 오늘은 좀 일이 없네요,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거였다 그러면 팀원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그 네. 주인공이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네. 해주셨습니다. 진짠지 네. 아니면 코스프레를 MZ세대를 이해하는 상사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건지 그 부분을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적 갈등을 먼저 없애라.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명훈 선생님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그냥 이 이야기 들으면서 네. 떠올랐던 건데, 사실 개인주의가 보편화되고 시대가 바뀌면서 당연히 MZ세대의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개인이 막는다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주변 상황만 보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 보니까 네. 2021년 기준으로 평균 근속 연수가 7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젠 회사에 목매고 그리고 상사한테 평생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그래도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바사상님의 사연 잘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 낀대의 전형적인 사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바사상님께 힘내라고 또 마음속에 묵혀있는 그 화와 힘듦을 좀 해장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의 한마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영님? 저는 아까 조금 살짝 꼰대같이 이야기했는데, 일단 저는 조금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일 중심이어가지고 이 친구나 이 사연 보내준 바사장님이나 일만 잘하면은 부장님도 그 잔소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세요. 네. 좋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자. 네. 뭔가 우리 사인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면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네. 네, 우리 종환님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MZ세대와 마음을 같이 하는 상사가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쿨해 보이는 MZ세대 이해하는 코스프레하는 그런 상사가 되고 싶은 것인지 본인 마음을 먼저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미정쌤? 저는 꼰대가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MZ세대들 대변자로서 그 양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무겁겠지만. 네.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고 한번 거기에 뛰어들어 봐라.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이승범 노무사님? 저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말 같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 해결될 것 같아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을 잘 견뎌보시는 버텨보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하 직원분들도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뿐이죠. 이 사연자분도 과장님의 시그널을 무시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신선한 그런 한 문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롤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또 다른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